이명웅이 약 3년 2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이명웅이 SBS 새 예능 섬총각 영웅에 참여하며 앞으로 매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섬총각 영웅은 이명웅이 도시를 떠나 한적한 섬마을에서 보내는 여행기를 그리며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미로운 목소리와 깊은 감성 외에 이명웅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하죠. 또한 이명웅은 자연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꾸밈없는 진정성과 따뜻한 감성 전달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힐링까지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또한 최근 이명웅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잊혀진 계절 듀엣 무대 영상이 무려 1900만 뷰를 넘어섰던 상황인데요. 이 영상은 지난 2020년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보컬의 신특집에서 이명웅과 임태경이 함께한 듀엣 무대입니다. 이명웅과 임태경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아름다운 하모니는 영상 공개 5년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 무대로 회자되고 있었는데요. 1982년 이용이 발표한 원곡 잊혀진 계절은 매년 가을이면 다시 떠오르는 계절 대표 명곡으로 이명웅 특유의 감성 보컬이 더해지며 새로운 감동으로 재해석됐다는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무려 1900만 뷰를 넘어섰다니 과연 이명웅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확실히 이명웅이 미스터트롯에 나온 순간부터 이제는 영웅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미스터트롯 시즌 1의 주인공이 된 이명웅은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라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사연을 알리며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돈가스 가게와 편의점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 공장, 가구 공장, 카페 등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당시 이명웅의 추정 월급은 187만 4,880원인데요. 2015년에 최저시급을 반영한 결과죠. 그렇다면 미스터트롯 진에 오른 뒤 수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 2022년 기준 이명웅은 3일간의 단독 콘서트를 통해 약 27억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즉,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꿈을 키웠던 무명 시절 대비 약 1447배 수입이 상승한 것이죠. 더하여 그의 광고료는 현재 10억에서 15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명웅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김용빈의 몸값 역시 훌쩍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김용빈이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받았을 출연료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당초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의 기본 출연료는 본선 진출자 기준 회당 5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들은 회당 10만 원이라는 적은 출연료를 받는다고 하죠. 현재 이명웅의 재산 수준은 어마어마합니다. 물고기 뮤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명웅이 물고기 뮤직으로부터 받은 수입은 정산금을 포함해 총 23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정산금 약 192억 원의 물고기 뮤직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정산금 31억 원, 이명웅 목 배당금 10억 원을 합친 금액이죠. 2022년에는 정산금과 배당을 합쳐 143억여 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87억 원,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인데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대기업이 걸어다닌다고 봐도 될 정도죠. 2015년 설립된 물고기 뮤직은 이명웅의 1인 기획사로 총 직원 수는 5명인데요. 신정훈 물고기 뮤직 대표는 이명웅이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중에 알려지기 전부터 함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명웅이 물고기 뮤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신 대표 외 2인이 50%를 갖고 있는데요. 물고기 뮤직은 2021년 10월 마포구 소재 6층 건물을 48억 원에 사들였는데요. 2022년에도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죠. 회사는 2022년 6월 마포구 건물로 4억을 이전했고 임대료 수익이 1억여 원 수준에 그친 것은 해당 부동산을 회사가 사옥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물고기 뮤직은 이외에도 보험료로 14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기부금도 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기부로도 유명한데요. 한국소아암 재단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명웅은 산불 피해 이웃 돕기를 위해 4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회에 나눔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은데요. 하지만 이런 이명웅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 체납 사건이었죠. 서울 마포구청이 이명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는데요. 이명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내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89평의 방 5개, 욕실 4개 구조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궁전인데요. 이명웅이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등기는 압류가 설정된 지 3달 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 처리됐는데 결국 이 말은 이명웅이 3달 만에 체납세금을 완납한 것인데요. 마포구청의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셈이라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스타인 이명웅이 납세의 의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명웅의 소속사 측은 이명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있다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바른 청년 이미지로 여러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려왔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명웅은 2022년 9월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죠. 이명웅 자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세금 체납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금을 안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은행 모델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도가 생명인 은행 모델이기에 금전 관련 잡음을 피해 가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명웅은 지난해 2월 하나금융그룹 모델로 발탁됐는데요. 당시 하나금융그룹 측은 이명웅에 대해 선행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따뜻한 행보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의 방향성과 일치했다고 말하면서 이명웅의 모델 활동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모델이 세금 체납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대중들이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가려지진 않죠. 이명웅은 지난 2021년부터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꾸준히 사랑 열매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이명웅이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한 성금과 소속사가 사랑 열매에 전달한 누적 성금은 총 1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10월 12일 이명웅은 직접 참여했던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티켓 판매 수익금 12억 원 전액을 월드비전과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기도 했죠. 평소 축구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던 이명웅은 득점으로 이어지는 도움을 기록하며 실력을 뽐냈고 축구 팬들과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하나 돼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도 전파했는데요. 특히 하프타임에는 관객 3만 5천여 명 앞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명웅은 콘서트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대회에 참여하며 팬들과 소통했다며 이명웅의 진심 어린 행보는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고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귀감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팬들 역시 이명웅의 뜻에 동참해 산불 피해,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나눔 리더스 클럽 가입과 지역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스타와 함께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명웅이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이명웅의 이집이 기대되고 물론 이명웅의 노래를 즐겨 듣는 사람들도 저처럼 앨범을 기대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웅을 응원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